이번에는 제가 발표하는 건요, 딱히 뭐 되게 고차원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게임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겪었던 경험 같은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는 건데요. 편하게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마지막에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해드리면은 저는 키이옵스 대표 장수영이라고 하고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의 게임을 한 4편 정도 출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녀의 샘 시리즈를 제작을 했고요. 보통 이제 저는 1인 개발자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저는 현재 혼자는 아니고요. 직원으로 등록되신 분은 일러스트레이터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학생이나 후배나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빌려서 이제 사파를 했다면,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일러스트를 담당을 한 게 있었는데, 첫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러스트를 다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겨서 한 명의 이제 직원을 영입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도 1인 제작자로 불러주시는 분들 보면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도 1인 제작자라고 불리는 게 저는 좋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뭐 기획이나 프로그램 UI,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스토리 사운드 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1인 제작자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덕분에 물론 다들 이제 제작자분들은 다들 고생하시죠. 1인 제작자분들은. 그래서 혼자 담당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마녀의 샘 3를 이제 제작을 마무리하는 지금, 그리고 제작 초기부터 거의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1인 제작자로서. 물론 이 발표에서만 1인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의 이제 스케줄은 아침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러니까 직원이 출근하기 직전까지 2시간 정도 수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씻고 이제 직원이 출근하고 이제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저녁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다시 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밤 8시에 일어나면 아침 6시까지 작업을 하는 이제 이 패턴을 거의 한 2달 반 정도, 이제 3달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한 4-5시간 정도 이제 수면을 취하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에너지 넘치게 이제 발표를 하고 싶지만 지금 거의 출시 직전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비실비실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극단적으로 스케줄을 짜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작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녀의 샘 1 만들었을 때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편했던 거는 캐치플레이라고 제 첫 상업용 작품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편했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리고 마녀의 샘 1 만들 때는 아무의 기대도 받지 않고 저 혼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었던 그 시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때도 되게 부담이 됐는데 지금 3 와서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유저분들도 이제 가만히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은 해주시는데 이게 걱정인지 이게 시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다 2가 잘 되면 3가 망한다 이런 말들 심심치 않게 제 카페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말은 2 때 런칭할 때도 많이 들었어요. 1탄이 잘 되면 2탄은 망한다고 하는데 마녀의 샘 2 많이 걱정된다. 2 출시하기 직전에도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정성 많이 담아서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되게 걱정되죠.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 재미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셋째 딸이 되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덧 3탄까지 왔고 마녀의 샘 시리즈에 하나하나 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정성을 들여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게임에 넣기까지 많은 정성이 드는데, 정말 이 셋째 딸도 유저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걱정을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화가도 그리고 많이 하고 있고요. 원화가도 그렸으니까. 그리고 같이 함께 있는 많은 그 관계자분들도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만들면 잘 되는 거고, 이제 못 만들면 이제 그냥 망한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첫 작품이었던 3년 전에 매출 20만 원 벌었던 제가 처음 만든 카카오 게임도 처음에 망했을 때는 그냥 게임 시장을 탓했던 건 아니고요. 당연히 내가 처음 만든 거고 처음 상업용 작품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게 많았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작이 잘 됐다고 해서 후속작을 똑같이 뭐 잘 평가해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못 만들었으면은 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 작품을 만들면서 많은 고민했던 점들이 있죠. 먼저 가벼운 얘기부터 꺼내면 귀찮은데 전작에 있었던 이거 하나는 빼고 만들어도 유저들은 모르겠지? 혹은 뭐 잘 티가 안 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요소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시리즈다 보니까 그게 또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아예 다른 작품이면 뭐 다른 작품에 있었던 게 안 들어가도 딱히 새 작품이니까 모를 텐데 시리즈다 보니까 연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전 작품들의 좋은 점들을 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안 넣으면은 또 이제 유저분들이 귀신같이 알아채셔가지고 이제 마녀의 샘2 출시 직후에도 마녀의 샘 1에 있었던 좋은 점들이 몇 개 빠져 있으면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공감은 해요.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물들이 전작에 있었던 좋은 점들이 없으면 이제 후속작에서 없는 경우에 이제 되게 많이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전작에 어떤 점들을 지금 안 넣어서 아쉬운 게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이제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유저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요소들 많은 실험을 거쳐서 이제 넣은 거고 증명이 됐던 요소들인데 되게 귀한 거죠. 근데 귀찮다고 이제 빼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전에 발견됐던 좋은 것들이 있다면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더 넣거나 발전시키거나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작에서 좋았던 모든 부분들을 수용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작업입니다. 뭐 제 게임뿐만이 아니라 많은 게임들도 뭐 전작의 손맛 아니면은 막 이러이러한 점들 그대로 계승하려면 되게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좋았던 점을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겨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작에 없었던 점들을 더 넣고 전작보다 더 발전해야 되는 점은 저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대가 이제 시기가 막 계속해서 세대가 변하고 좀 더 이제 제작의 여유가 있는 만큼 눈에 보이는 부분들, 일러스트나 3D 그래픽 같은 부분은 아직은 많이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전작보다는 더 나아졌다는 평을 이제 스크린샷을 공개했을 때 유저들로부터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러스트나 이제 그래픽적인 부분들은 그냥 노력하면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외적인 부분들은 노력해도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게 스토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마녀의 샘 1 스토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만든 작품 중에서 물론 볼륨도 굉장히 적고 게임 완성도 자체가 마녀의 샘 1이 제일 안 좋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자유롭게 만든 작품이고 제가 가장 추구하는 분위기가 가장 주인공을 통해 잘 드러난 작품이라서 마녀의 샘 1을 가장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의 스토리 중에서는. 근데 이제 마녀의 샘 2 같은 경우는 마녀의 샘 1을 계승한 이제 거의 리메이크 작품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공만 바꿔진 시점만 바꿔진 리메이크 작품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발전의 가능성을 봤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 때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뭐 당연히 뭐 1, 2의 세계관에 나왔던 걸 또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짜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영상학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이제 공부들을 하고 이제 교수님 중에서 이제 픽사에서 한 7년 동안 공부를 담으셨던 교수님께서는 항상 스토리를 완성하는 데까지의 시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스토리 하나 쓰는데 3년이 걸릴까 하는데 물론 거기는 인원도 굉장히 많고 뭐 3년뿐이겠습니까? 거의 10년 걸린 작품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스토리가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는 배움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녀의 샘 3는
좀 일찍 준비했어요, 스토리를. 작년 2016년 10월, 그러니까 마녀의 샘2가 출시가 되고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미리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마녀는 어떤 컨셉으로 할지, 어떤 대륙에서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갈지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가로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또 갈아엎고 새로 이제 스토리를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마녀의 샘, 전작인 마녀의 샘2는 마녀의 샘 1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콘티도 제대로 안 짜고 그냥 원래 있는 스토리에다가 살을 더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 스토리면에서 완성도가 원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평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3에서는 마녀의 샘 1을 작업했던 방식으로 스토리 파이프라인을 새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승전결 구조는 당연히 기본으로 해서 누가 어떤 대화를 하면 어디로 뻗어나가는 것들을 한 장에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정리하는데도 진짜 몇 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출시 직전인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서도 이제 스토리를 다 정리를 하니까 50페이지 정도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을 준비했었던 그 마음처럼 되게 새롭게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다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도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작 기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 지금 10월 달에 거의 다 게임이 완성이 됐고 일주일 내에 지금 런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8개월이라고 적은 이유는 3 제작 시기가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건 말 못할 사정이라기보단 1, 2가 갑자기 2017년 1월부터 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랑 일본, 대만에서 갑자기 순위권에 들기 시작하더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2016년 작년 이제 10월 정도 11월에 출시를 했는데 그때는 반응이 없었다가 이상하게 거짓말처럼 2017년 1월부터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그리고 대만 앱스토어에서 갑자기 피처드가 되는 바람에 정신없이 되게 바빠졌던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제가 모르는 기기에서 이제 오류 같은 대응들이나 혹은 이제 중국 마켓에서 이제 홍보물 같은 거 요청할 때 그때 대응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마녀의 샘 2에 썼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마녀의 샘 3를 정말 제대로 준비하기 시작한 건 2017년 3월부터인데 2010 초에는 열심히 이제 좋다고 이제 데뷔를 했죠. 근데 고민은 되게 많았어요.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돈벌이보다는 후속작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버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시리즈물을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더 많은 제작 시간을 들여서 더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더 많이 내는 게 저는 목표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해외 유저분들도 이제 유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으면서도 걱정되면서도 계속해서 그 시간을 쏘다가 이제 3월이 오니까 그때부터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2017년 3월이고 그때는 게임이 프로토타입도 구동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기획적이나 스토리적이나 항상 그런 부분은 되게 계속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는데 클라이언트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3월부터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련창을 열기 시작했고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010년 초부터 마녀의 샘 3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광고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발등에 불똥이 많이 떨어졌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원화가를 바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작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새로 영입된 원화가도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너무너무 제가 원하는 컨셉과 주인공이 너무너무 어울렸고 이번에 작품은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말 최고의 최소한 비주얼적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일러스트만으로도 그렇게 기대를 이제 하면서 이제 2017년 3월 기분 좋은 시작을 이제 했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방심할 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익숙해져. 이제 저도 어느 정도 2까지 절차를 밟았으니까 3 같은 경우도 계획이 다 있었고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무리 없겠다 생각했는데 4월 달에 원화가와 이제 이별을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뭐 사정을 설명을 드리면 원화가는 제 기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당연히 월급을 받으니까 작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림을 하나 그리게 하는데 설득하는데 너무나 많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다른 게임 보여주면서 이렇게 왜 안 만드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시간은 바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방향을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트렌드가 다르더라고요, 아예. 제가 말하는 트렌드와 이제 직원이 말하는 트렌드가 너무 달라서 심지어 포스터 한 장 그리는 것도 되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거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됐고, 근데 계획상으로는 이제 일러스트 작업이 6개월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에 있었던 원화가가 2개월을 이미 쓴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4개월이었어요. 근데 또 원화가를 또 바로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뭐 원화가를 아주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아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게 아니라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새로 이제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픽시브를 통해서 거의 한 달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이제 작가분들 알아보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눈에 들어왔던 어떤 원화가 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인연인 것 같아요.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마녀의 샘 2년 전이 아니고 1년 6개월 전에 마녀의 샘 2 원화가를 모집할 때부터 계속 지원해 주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설정집에 들어가는 화보집 외주로 이제 지원하셨다가 마녀의 샘 2 원화가로 지원하셨다가 이번에 3에도 지원했다가 떨어지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 픽시브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림이 많이 발전되셨더라고요. 이 정도 분이면 같이 함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발전하는 모습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공고는 띄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한 분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봐왔던 분을 이제 컨택을 해서 2017년 6월에 새 원화가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이 있었죠. 이미 거의 한 3개월이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처음부터 이제 정했던 거는, 원화가의 디자인 실력을 믿지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디자인이 정해지고 나서 그리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작 같은 경우 제가 담당했던 디자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스케치를 해서 밑색을 깔고 컬러 코드도 정해서 이제 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화가도 어느 정도 위로 아닌 위로는 이 출시가 되고 나면 그리고 나와 같이 호흡을 6개월 이상 맞추면, 1년 이상 맞추면 원하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저도 말했고요. 그래서 이미 모델링했던 3D나 이제 제가 스케치했던 것들을 이제 주면서 이것들을 토대로 일러스트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OST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 마녀의 샘 2 같은 경우는 음악을 샀어요. 이미 만들어진 라이센스 프리 음악이라고 해서 이게 일정량의 금액을 주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했더니 유저분들이 이거 어디서 들었던 음악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수영님, 저 이거 저기에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신고한다고. 이것들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 한 달에 한 3-4번 정도? 너무너무 받으니까 신고한다 하니까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카페에다가도 이제 그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저도 답변 계속 남기고. 근데 별로 좋진 않죠.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물론 저는 돈 주고 산 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몰랐으면 하는 사실이었죠. 물론 제가 뭐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돈을 내고 쓰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시비에 휘말리는 게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드디어 OST를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출시 후에는 설정진과 함께 OST CD도 같이 함께 유저분들에게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의 작곡가분들에게 컨택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 3분도 이제 제 게임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도 많으시고 애정도 많으셔서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제 보컬까지 하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사도 써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건 좀 나중에 이제 고려해보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곡이 작업이 됐어요. 인디게임 치고는 굉장히 많은 곡들이 이제 작업이 됐고, 이 중에 좀 안 어울려서 이제 못 쓰는 곡이 3개가 있었고, 이제 총 한 27곡 정도가 이제 저희 게임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ST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죠. 27곡이나 들어가겠으니까. 그리고 다 각자 이제 다 어느 정도 이름이 계신 분들이라 제작비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저는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OST에 투자한 거에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저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남은 미션이 이제 현지화였는데, 마녀의샘은 이제 60만 건 중에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유료로 이제 60만 건입니다. 그 중에 해외가 40만 건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발매한 곳이 중국인데, 한번 이제 피처드가 되니까 판매량이 다른 국가들 합친 것보다 훨씬 이게 많더라고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일본에서 빠르게 이제 판매량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발주자로 이제 대만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둬서 대만에서도 순위권에는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화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이번에 동시 출시를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에는 게임이 이미 완전히 완성이 된 상태에서, 국내 버전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현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수정할 사항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한글도 지금 우리말도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번역 중인 글까지 수정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이제 27일 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현지화가 잘 돼서 런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 그냥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스크립트, 그러니까 대사집들을 작업하실 때 미리 세팅을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생태그를 이제 막 코딩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대사를 넘겨주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코드 파일을 그대로 넘겨주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 한글 섞여 있고.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물론 이런 생태그가 섞여져 있는 것들을 넘겨줘도 이제 번역사는 어느 정도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제 번역 회사들이 많지만, 기왕이면은 깔끔하게 줘가지고 이런 태그 같은 거 정리하고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우리 회사가 원하는 컨셉을 더 잘 전달하고 그러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줄 때 너무너무 많이 걱정이 되죠. 왜냐면 그냥 한글 넘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형 RPG만큼 줄거리도 정리를 해야 되고, 번역사분들이 봐야 돼. 그리고 인물 소개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러스트 넣고 일러스트 옆에 설명 필요하고, 얘가 언제 나오는지 아무튼 이런 것들 필요하고, 그리고 용어 정리 필수입니다. 당연히 캐주얼 게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도 있지만, 우리 게임만의 용어들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사, 힌트 같은 거 있잖아요. 복선 같은 거. 제가 이제 1, 2, 3 출시하면서 이제 번역사분들 여러 명을 봤는데 의역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썼는데 그걸 체크를 안 해놓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의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역을 해버리면은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사나 이런 힌트 같은 것들도 따로따로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서 주면 조금이라도 더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잘 맞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XML 포맷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고요. 여기서 번역할 거는 오른쪽 여기 있는 줄만 이제 번역을 하면 돼요. 여기 있는 한글만, 왼쪽은 그냥 태그고, 번역사분들은 이제 다른 태그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여기만 한글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배려를 하는 게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서로가 힘들어요. 진짜 제작사는 그대로 해달라고, 자기네들은 수정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번역사분들은 해주긴 해주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서로 이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이제 나중에 해외
현지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세 1 때는 거의 메모장이었어요. 스크립트 파일이.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베리 땡땡 대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엔터 치고 누구누구 땡땡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태그 섞여 있고 하니까 번역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타도 되게 많고 오타 하나만 나도 코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오류나고 하다 보니까 마넷 1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작곡 비용만큼이나 현지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지화는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스토리형 게임이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내 게임을 잘 번역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그만한 비용을 들이며 같이 협력하면서 현지화에 많은 힘을 써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지화를 담당하시는 팀을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담당하시는 분이 제 게임을 클리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게임 좋아해 주시고 해서 그거 하나로 저는 신뢰를 하고 맡겼더니 유저분들도 중국, 일본 분들 모두 다 이제 번역이 잘 됐다는 반응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 3도 이제 2 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해외에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포기했던 것들이 도쿄게임쇼 신청했는데 포기했고요. 비행기표도 다 취소했고요. 그리고 비트 서밋도 포기하고 대만 인디게임쇼에서는 이제 초청장이 왔는데도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제작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잠을 하루에 3시간씩 자도 모자른 상황이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제작에만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마녀의 샘2 만들 때는 제작하면서 120페이지나 되는 설정지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어가지고 진짜 오로지 모든 것을 제작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이 있는 끝에 즉 2017년 10월 지금 게임이 무사히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도 제 철칙이 있었어요. 그냥 직원 야근만큼은 절대 시키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이 양이 많으니까 이제 사파는 이제 대하창 일러스트 말고 중간에 들어가는 사파 있잖아요. 사파는 제가 외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화가가 이제 열정이 많아가지고 그 외주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대로 주고 이제 외주대로 외주 비용을 따로 주면서 이제 직원에게도 외주를 시켰으면 하지만 야근은 절대 없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지금 게임이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이렇게 드디어 타이틀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제 제가 원했던 분위기와 컨셉에 따라 게임이 완성이 되게 됐습니다. 마녀의 샘 3는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용사들에게 쫓겨 살아가는 한 마녀의 이야기를 담은 육성 RPG입니다. 그래서 인형마녀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인형을 깨워서 용사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화면처럼 인형을 깨워서 여러 가지 몬스터들과 싸우고 집에서는 수련하고 잠자고 아이템만 마법 합성하고 이런 마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전작에서 없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했고요. 비주얼적으로나 요소적으로나 많은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마녀의 샘 2 때 QA 담당하셨던 분들 다시 불러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감 들어보니까 전작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서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도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유저분들에게 공개했을 때도 유저분들도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별했던 원화가가 실력이 워낙에 좋아서 이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노력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유저분들도 지금 일러스트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평가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새 일러스트가 나오니까 갑자기 인기 투표를 하더라고요. 원화가들이. 전에 있었던 그림이 더 좋냐 아니면 지금이 더 좋냐. 근데 다행히도 유저분들이 지금 그림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제 원화가도 저도 이제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게임은 99% 완성이 됐고 출시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 10월 27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중국 사전 예약은 30만 건이 지금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 마켓에 수많은 마켓이 있는데 마켓이 2만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3개인가 4개인가? 아무튼 근데 그 2만 개 중에서 뭐 유효한 마켓이 한 500개 정도라고 하고 저는 그 중에서 하나의 마켓인 탭탭과 독점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그 이유는 불법 배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회사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단속을 하면 이제 제가 출시했을 때 죄송합니다. 출시하기 전에 단속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출시하기 전에 뭘 단속하냐면요. 제가 올린 글들을 중국 불법 사이트에서 퍼가요. 그리고 번역을 해가지고 제작자의 빙의를 해서 자기가 제작자인 것처럼 제 글을 쓰더라고요. 제가 올린 스크린샷들이나. 그러면서 유저들한테 본인이 키워웍스인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가관이에요, 진짜. 타이틀도 지네들이 마음대로 와서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속하면서 이제 출시 준비를 되게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분들이 되게 3명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붙여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또 이번에는 10개월로 했지만 다음 작품은 반드시 1년 이상으로 지금 건강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다음 작품은 꼭 1년 이상으로 마녀의 산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금 마녀의 산포를 어떻게 만들지 어느 정도 초안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실질적인 제작은 내년 한 여름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어서 추가로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한 6월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설정집이나 이제 OST 배포도 있고 굿즈 제작 계획도 있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도 할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학생분들도 이제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미 제작자이신 분들도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보다는 일단 진짜 처음 시작하는 학생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의견으로는 제 개인적인 제작자의 의견으로는 먼저 이제 저는 27세까지 취미로만 게임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28세 학교를 졸업을 했고 사업으로 시작한 거는 28살 때부터예요.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출시하고 나서 이제 게임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었는데 하나 만들다 보니까 직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림판으로 지도 찾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도를 하나 그려요. 그리고 나서 확대를 한 다음에 한 500% 확대한 다음에 친구한테 그 스크롤 있잖아요. 그 스크롤 누르면서 길 찾아보라고 한번 친구들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게임하고. 그때는 컴퓨터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서 그 그림판으로 만든 게임조차 게임 아닌 게임조차 이제 게임으로 봐줬던 이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파워포인트로 이제 어드벤처 만들었죠. 하이퍼링크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게임북처럼 뭐 누르면 어디로 가고 하면서 시나리오형 게임도 한번 재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것들은 전부 다 그 코딩을 전혀 몰라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죠. 중딩부터 고딩 때는 그때 당시에 RPG 만들기 95라는 게 나와서 이때 쭈꾸루 RPG 드디어 게임 왁구가 갖춰진 게임을 만들면서 정말 신세계를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정말 저는 게임 업계로 진로를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거든요. 거의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12시에 집에 오면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게임 만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등교 준비하고 이랬던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는 동아리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플래시로 게임 제작을 이제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스크립트를 그때 2.0을 처음 배우고 그때부터 이제 취미로 계속해서 플래시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28살 때 이제 유니티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유니티를 배우면서 코딩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지 거의 3, 4년 차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니티로 게임을 만든 거는 그리고 취미로 만든 건 약 13년 정도 이제 됩니다. 13년? 15년? 네.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 플래시로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냥 책 속을 헤매는 이제 소녀라는 컨셉으로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의 늑대도 나오고 콩나물 제이크도 나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래시 게임도 만들었고 이거는 저의 이제 눈물겨운 추억이 있는
1년 일하고 20만 원 받았던 이제 게임입니다. 그래픽은 메인 리소스는 제가 했고요. 맵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UI 같은 것들. 제가 21살 때 참여했던 게임인데, 선배랑 같이 둘이서 만든 게임인데, 저는 군대를 가면서 20만 원 아니라 70만 원 받고 나가리가 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유니티 처음 배웠을 때 이제 배운 게임인데, 만들었던 게임인데, 선배들이랑 같이 포트폴리오 겸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기획자가 3명이었고요. 저 혼자서 그래픽이랑 프로그램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시어머니 3명 모시고 게임을 만드는 이제 그런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처럼 혼자서 여러 가지 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팀전을 했던 경험들이 다들 게임 만드는 게 힘드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중간중간. 기획자도 도망가고 그래픽 디자이너들 다 도망가고. 저는 그때 리더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러스트레이터 도망간 자리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프로그래머 도망간 자리에 제가 하고, 기획자 도망간 자리에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 시절 만들었던 이제 마지막 게임이었고, 어떤 게임이냐면요, 그냥 타임라인인가? 그런 앱스토어에 그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게임 모작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뭐 상업용도 아니고요. 그냥 한번 연습 삼아 이제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28살 때 처음으로 만든 게임이고, 1년 매출 20만 원 나왔던 이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20만 원조차도 유저분들에게 모두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1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힘들게 만든 거를 정말 재밌게 플레이해 주셨던 유저분들이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재밌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마녀의 샘 시리즈를 계속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철이 없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가망도 없었는데 유료게임, 그리고 잘 되지도 않은 유료게임 시장에 들어와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건 제가 게임 시장을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안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쓴맛을 보고도 그렇게 만들 생각을 했었던 거는 아직 그나마 남아있는 철없는 열정 때문에 우연히 이제 마녀의 샘 1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의미 있는 성공이죠. 규모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1인 제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엔진 뭐 쓰시나요? 이 질문인데, 축구화를 프로들이 신는 거 신는다고 해서 프로처럼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도구가 중요하지 않죠. 포토샵 배운다고 김영태처럼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뭘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구가 어떤 도구를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영양가 없는 대답을 또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고요. 하지만 대답은 합니다. 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리어로 만들든 유니티로 만들든지 그냥 재밌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런 경험이 아예 없다면 그냥 진짜 파워포인트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냥 상큼하고 재밌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걸 항상 똑같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부터 막 되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고요. 그거는 그냥 학원 다니면 배울 수 있는 거고, 독학하면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고, 책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자기가 게임을 만들고 있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로든지요. 근데 가끔 되게 좋은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가요? 하면 저는 기분이 되게 좋죠. 어떤 학생 같은 분은 마녀의 샘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실제로 저를 몇 번 찾아와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이제 두리뭉실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이거 이렇게 해봤는데 제작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여기 있는 제작자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는 되게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증명이 된 분들이에요. 뭔가 만들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질문 하나를 준비하는데 많은 정성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저도 정말 많은 정성을 담아서 질문을 하고 제 기획 문서도 넘기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학생분들이 계시면은 학생분들 몇 명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 상관없이 일단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딩이 어려우시면은 오프라인 마피아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을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항상 실험을 하셔야 되고 실험의 대상은 지인이 아닐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들고 반복하는, 굳이 디지털로 된, 코딩으로 된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런 훈련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1인 제작자가 되려면은 목표를 1인 제작자로 삼는 게 아니다.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먼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드는 거를. 그리고 많이들 흥미는 있어요. 제 게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제 친구도 나 게임 만들고 싶다고. 당연하죠. 이게 많이들 좋아하죠. 게임은 재밌고 그 재밌는 걸 내가 만든다라는 거에 흥미를 되게 많이들 가지죠. 하지만 내가 만드는 거 재밌을 것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냐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들다 보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어느새 제작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되게 확신에 차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다 보면 제작자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됐고요. 취미로 만들다가 어느 순간 제작자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1인 제작자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고시를 패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게임 만들어서 런칭하면은 그냥 그 1인 제작자가 되기 때문에 1인 제작자 자체는 너무 두리뭉실하고요. 그냥 게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제가 지금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되게 흔한 말이에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마녀의 샘 시리즈나 제작에 있어서 조금 더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저기. 마녀의 샘 원 제작하실 이따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 제작하실 때는 이제 그림까지 다 그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코딩이나 아니면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뭐 이것저것 작업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쏟는 비중.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19시간 작업하면 거의 한 9시간은 10시간은 코딩이고요. 하면서 느꼈어요. 그냥 프로그래머가 왜 몸값이 제일 높은지. 그래서 10시간은 코딩에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토어나오는 게 3D 게임이다 보니까 3D 리소스 만드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돈 내고 살 수 있는 이제 에셋 같은 것도 이제 쓰긴 하지만 그건 이제 되게 비중 없는 부분에서만 쓰고요. 이제 메인되는 이제 캐릭터들이나 이제 보스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직접 작업을 하는데, 정말 3D 리소스만 만드는 사람이 대신 있었어도 분량이 한 2배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시간을 투자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이 말은 스토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항상 꾸준히 뭐 화장실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간으로 환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굳이 말하자면 그냥 꾸준히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시간 오래 걸리죠. 그거는 뭐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 한 장 그리는데 하루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아주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4시간 정도. 이제 첫 작이었던 캐치플레이라는 게임은 이제 제가 혼자 100% 다 했고요. 이제 마녀의 샘 1은 제가 반 하고 후배가 이제 반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연관이 있는데, 네. 2017년 초에 스토리 초안을 작성자가 네. 지역구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게 새벽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킥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준비는 했지만 이제 그 작업한 거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이 3, 4개월 뒤에 다시 보면은 되게 이상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에 썼던 이제 그 스토리를 나중에 와서 보니까 되게 너무 겉멋만 든 것 같고 그냥 너무 규모만 높이려고 했던 이제 저의 겉멋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마녀의 샘만의 그 분위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제작 여건 갖춰졌으니까 이제 규모를 늘려보자라는 저의 허세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갈아엎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너무 들떴던, 철없던 혹은 네, 그런 어설펐던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갈아엎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아엎었다고 해도 뭐 없던 걸 아예 다시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정리했던 노트를 보면서 이제 좋았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아예 뭐 처음부터 새로 작업하는 그 정도 수준의 갈아엎음은 아니었고요. 원래 있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좋게 조립을 하는 이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7년 1월 달에 갈아엎었다고 해도 지금 출시 직전인 10월까지도 계속해서 수정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마녀의 분위기를 정말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벤트가 최근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스토리에 대해서는 계속 다듬고 이제 수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녀의 샘이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등의 나라에 글로벌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실 때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나 각 나라별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플레이스토어나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을 할 때 중국 정부의 이제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야 하고 개발비로는 중국 회사의 퍼블리싱도 같이 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열을 한 후에 출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퍼블리싱을 받은 중국 회사에서 뭐 계약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네. 대단한 태도로 나온다는 등 그리고 신뢰도에 관한 이슈도 몇 번 보고된 걸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제작자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베테랑 제작자분들도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많고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유명하신 제작자분도 이미 출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모른다기보다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분은 한번 차를 마시는데 중국 출시 경험도 있으셔요.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유명하신 인디 개발자분이고.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입점할 때 어디 하면 좋냐고. 저는 이제 처음 입점했는데 그만큼 이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되게 좋았던 건 선택에 있어서는 좀 철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항상 게임쇼 갈 때마다 컨택하는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탭탭이라는 데서 저는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탭탭에서 파견되신 분이랑 너무 많이 마주쳐가지고 계속 튕겼거든요. 난 관심 없다. 중국 저도 무서웠으니까 신뢰가 없었으니까 경험도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한국 에디터 분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탭탭입니다. 이제 마녀의 관심 많은데 이제 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컨택을 했던 이제 그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 나눠보니까 직접 미팅을 해보니까 되게 그냥 사람이 좋아 보였다. 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이제 되게 그냥 결정한 거고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출시 안 해도 언젠가는 출시할 거고 그냥 한번 경험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쪽으로 했는데 의외로 정직하게 이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그냥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방법 말고는 이제 별로 없죠. 많이는 한국은 이제 인지도가 있는 이제 그런 퍼블리셔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데는 저는 고민을 크게는 안 했고요. 그리고 중국 마켓에 이제 어느 정도 그 판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판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해요. 소규모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단속이 많이 없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도 퍼블리셔에다가 판호가 필요하지 않냐고 하니까 지금 단속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요. 대형 회사 게임 정도는 이제 판호 단속하지 이제 소규모 인디 게임들은 잘 안 한다라는 이제 말합니다. 물론 PC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PC 플랫폼이 아니라서. 근데 그 앱스토어나 혹은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녀의 샘은 소중하기 때문에 탭탭에 그 마켓에서 판호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당하게 이제 게시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판호를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 퍼블리셔에서 알아서 해줘요. 막 게임이 마음에 들고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홍보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알아서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게임 재밌고 좋으면은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 퍼블리셔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행 준비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사실 지금 다들 처음 경험이에요. 판호 같은 거 준비하는 것도 이제 그걸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도 모르고 있고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이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해외 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현지화는 저도 그냥 뭐 질문하셨죠? 아까 현지화 이거 말고. 글로벌 진출하실 때 특별히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이요. 각 나라별로 참고할 만한 예, 제가 생판 모르는 기계 대응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구해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정말 고인 폰들 쓰는 그 유저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뭐였더라? 아무튼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칩셋 아드레노 200번대 쓰는데도 되게 많았고 하여튼 그거 대응하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녀의 샘 1은 워낙 저사양이다 보니까 별로 힘이 안 들었는데 마녀의 샘 2 돌리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일단은 기기를 구해야 이제 테스트가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진짜 기기 구해서 테스트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소수가 아니라 되게 많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사양 기기 쓰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코딩 실력이 이제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도 너무 부족해서 그냥 언어만 바꾸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현지마다 이제 뭐 대응해줘야 될 코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잠깐 발표 때 말씀드린 이제 스크립트 파일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포맷을 잘 정리하고 이제 번역사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 그리고 이거는 사소한 건데 스토어 이미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어별로 해상도별로 준비하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거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네, 이 정도? 아이디어가 겉멋뿐인지 진짜적인지 어떻게 보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 아까 스토리 말할 때 말씀드린 건가요? 제가 너무 저만의 허세로 이제 해가지고 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까 겉멋이라고 한 거는 제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이성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도 지금 제게 유치한지 아닌지 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는 것 같고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이게 한 달, 2달, 이제 3달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만의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새벽에 되게 막 반짝해서 되게 좋다고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되게 유치하고 막 이런 경험들.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다고 해결하는 건 아니고 계속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눈이 좀 더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게임 같은 경우는 A/B 테스트 같은 거 못하고 실험만 하는 거예요? 게임 테스트 실험이요? 근데 이게 진짜적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제 경험은 이제 지인분들한테 테스트 할 때 사람 성격상 이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지인이니까 쓴맛하기 좀 힘들고 이제 또 왠지 좀 나쁜 말 했다가 사이 틀어질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도 좀 소박하게 말하는 것도 있고 좀 돌려 말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예상이 되는 지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향이 파악된 사람한테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유저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QA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QA를 이제 아시는 분들보다는 그분들은 언제 언제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QA는 지원자분들 중에 지인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좀 제외를 했고 아예 모르시는 분 혹은 게임 입문자이신 분, 저는 이제 모바일 특성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게임에 RPG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제 꽤 많아요. 저 유저 풀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테스터 분들 중에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보면은 하는 행동이 많이 달라요. 잘 아시는 분은 진짜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딱딱 하는데 입문자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고 하염없이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버그나 이제 돌발 상황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이머로서는 안 할 것 같은 행동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아예 모르시는 분, 낯선 분한테 테스트를 하는 것도 테스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아이디어라는 네.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물론 아이디어 무슨 세미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법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단기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제 자신조차도 마녀의 샘 3가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까라는 확신은 그렇게 없어요.
물론 유저분들이 의리상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했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실험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지인들 혹은 낯선 사람들한테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 보고 테스트하고 결과 보고 쓴맛도 이제 어느 정도 듣고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제 게임 비판하고 이러면은 저도 멘탈이 그렇게 강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얼굴이 붉힐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노골적으로 나쁜 말 해주면은. 근데 들을 때는 얼굴을 붉히는데 뒤에 곱씹어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새로 추가된 부분들도 저한테 주셨던 따끔한 쓴맛들 때문에 그런 말들 때문에 제가 새로 추가된 좋은 부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예전에 싸이월드 싸이월드 창시자분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요즘 싸이월드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그때 그분 발표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분들이 머리 싸매서 했을 때 고민했을 때는 되게 안 되다가 한 번은 이제 여대생한테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탄생한 게 미니홈피라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문조사하고 발로 뛰어다니고 그 타겟층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제 만들어진 게 미니홈피라고 했고 미니홈피로 싸이월드가 이제 대박이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구체적인 타겟팅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유저들이 누군지 정하고 직접 찾아가서 듣는 거. 근데 이것들은 이런 사례들은 뭐 포스팅 네이버 포스팅에도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레고 같은 경우가 다시 살아난 이유도 직접 아기들 찾아가서 실험했던 그걸로 인해서 다시 레고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분 먼저 할게요. 먼저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마뉴얼전 시리즈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원래 이제 게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알리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1인 개발자라서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유저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신경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마케팅의 영역이 저랑 일반적인 무료 게임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유료 게임이고 무료랑 유료랑은 정말 다른 시장이에요. 무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료 같은 경우는 최고의 장점은 풀이 되게 작다는 거죠. 무료에 비해서. 좋은 점은 나쁜 점은 돈이 진짜 제대로 성공하지 않는 이상 돈이 얼마 못 벌어요. 좋은 점은 조금만 성공해도 순위가 잘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짝 순위에 오르시고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확장하고 싶으시다면 유료 마켓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포부가 크신 분들은 무료를 추천합니다. 물론 무료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는 저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만들면 되겠죠. 퀄리티 높고 좋으면 되겠지만 일단 애매한 이제 진짜 퀄리티 안 좋은데 진짜 우연히 뜬 것 같은 게임들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떴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게임들이라 좀 예외로 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제 소규모 인디로서 하고 싶으면 저는 유료를 추천하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요. 제 마녀의 셈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되게 적어도 어느 정도 순위가 되고요. 올라가고요. 대신에 이제 수익이 많이 없죠. 그래서 1등을 한 두세 달 유지를 해야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두세 달 유지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들거든요. 유료 게임이 아무리 풀이 적다고 해도 신작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맞고요. 무료에 비해서 적을 뿐이지 유료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들어있고 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돈을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벽이 매우 커요. 1,000원이라도 유저분들이 느끼는 게 왜 게임을 돈 내고 해야 돼라는 분들이 훨씬 많게 90%는 과장이지만 아무튼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벽을 깨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살아남다 보니까 홍보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1, 2주 1등 했을 때는 별 기사도 안 떴는데 이게 3, 4주 한 달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구글에서도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기사도 여러 개 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처드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인디 게임에 관심 많이 주셔요. 구글이나 애플에서도. 그래서 게임 잘 만드시고 어느 정도
잘 만드시면은 연락 알아서 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둘 다 이제 오니까 잘 만드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 아니고, 물론 되게 화ang된 말이지만 잘 만드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고, 유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반짝해도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로 나중에 네. 시작했을 때 네. 아무래도 혼자서 하시기에는 이제 고객 대응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이제 한국이면은 이제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대응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네. 단순히 그 번역뿐만 아니라 이제 네. 이후에 들어오는 기체들이 계속 네. 발생할 텐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처음에는 제가 해다가 영어로 하다가 짧은 영어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어권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매출이 그냥 손에 안 볼 정도로 소소하게 나서 딱히 그거는 제가 대응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나 이거는 제가 감당 못해요. 몇십만 명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퍼블리셔가 마켓이 알아서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현지화 담당해 주시는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제가 혼자서 못하고요. 제가 일본어를 알아도 못하고 중국어를 알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다른 분들에게 맡기시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인디 개발자분들은 이제 수익 쉐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수익 쉐어를 했고요. 이제 수익 쉐어를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좀 일하러는 어비스리움 다들 아시죠? 이제 그거 처음에 일본 가실 때 그 담당자분에게 50% 성공하실 줄 모르고 50%의 수익을 쉐어한다고 이제 했다가 처음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거절해가지고 뭐 안 됐다고 했나? 아무튼 그런데 그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비스리움의 50%의 수익을 이제 날려먹은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작하시는 것 같아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 혹시나 네, 다른 분들 참고하시라고. 네. 뒤에 한번 하고 할게요. 네. 네네. 그 마녀의 샘이라는 게임이 이제 스토리형 RPG 게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게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면 게임에는 스토리가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개발자님은 혹시 마녀의 샘이라는 게임을 만드실 때 먼저 스토리를 다 짜가지고 결말까지 내놓고 아니면 게임을 만드시는지 아니면 이제 게임의 기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토리를 개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하는지 되게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다 짜진 상태에서 개발 여건에 따라서 군데군데 변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냥 제 중학교 때 그냥 생각나는 거 추억이 예나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중학교 때 저는 창세기전 되게 열심히 했고요. 손놀이 게임 RPG 많이 열심히 했고 파이널 판타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온라인 게임 하는 제 친구가 싱글 게임 무슨 재미로 하냐, 그 스토리 무슨 재미로 하냐, 차라리 소설책을 읽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아까도 막 스토리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파밍형 게임은 그냥 설정만 뭐 맞는다면 굳이 많은 스토리가 필요할까? 다들 스킵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스킵하고 하거든요. 파밍형 게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기획자분들도 뭐 아실 테고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그냥 게임 특성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파밍하고 레벨업하고 이런 게 좋은 게임들은 어느 정도 컨셉 정도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전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유료 게임 만든다고 해서 무료 게임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무료 게임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료 게임 만드는 거고요. 저는 유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유료 게임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를 처음부터 당연히 결말을 적어 놓긴 합니다. 왜냐면은 방향은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하는 거는 계속 바뀌어요. 결말이 바뀔 때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당연히 수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정해진 라이터가 있다면, 시나리오 라이터가 있다면 그분이 어느 정도 담당을 해서 완성된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픽사에서 3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계속 수정합니다. 완성될 때까지. 물론 제가 픽사에 있어 본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완성 직전에 바뀔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내부 자료 한번 봤는데 몬스터들이 몬스터 주식회사 주인공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프로토타입 버전이 더 멋있었을 경우도 있는데 뭐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 수정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여담이지만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일러스트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경험이 아직 처음이신 이제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의 비슷한 특징이 수정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수정하는 거 싫죠. 저도 싫어요. 저도 게임 내용 수정하는 거 싫고 이미 만들어진 거 수정하는 거 싫지만 그래도 시행착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이라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팀원 간에 기획자가 너무 수정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있는 과정이고요. 물론 너무 심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최근에서야 추가가 됐어요. 바뀌어가지고 꾸준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어느 게임이나 해당 간에 불법 복제나 크랙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인디 게임 개발자 같은 경우에 이제 생기랑 관련된 문제가 이런 게 더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텐데 마녀의 샘 시리즈 역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한 번 있었고 중국에서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한번 중국에서는 이제 그거 말고 중국은 이제 호텔이랑 회사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니까 국내는 고소하는 데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미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 불법 복제나 해킹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거는 여기에서 신고하는 저는 제가 국내에서 신고하잖아요. 그거 되게 힘든데 마녀에서 원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죠. 일단 2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3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일본 같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에이전시 협력을 해야죠. 컨택을 해서 제가 못 잡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안은 기본적인 처리는 되긴 해요. 이제 마셈1은 이제 안 돼 있어서 제가 수작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요. 2 같은 경우는 단순히 APK 복사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해놨는데 물론 당연히 해커들이 뚫고 싶으면 뚫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왜냐면 EA에서 만든 게임들도 다 뚫리는데 뭐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컨트롤 CV 정도만 막아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제 주 무대가 아닌 다른 해외에서 한다면 당연히 에이전시한테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슬픈 현실이에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머리 아파요 지금. 그래서 마녀의 샘2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됐는데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작자 사칭 하면서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공략까지도 다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다 올린 그래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키웍스라고 이제 사칭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에이전시의 협력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모가 커진다면 그리고 국내 수준 규모가 작아서 이제 국내 수준에 머무른다면 당연히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녀의 샘 1 때 경찰서를 진짜 한 10대 번 간 것 같습니다. 진짜 학생 똑같은 애 또 잡아가지고 진짜 근데 결국에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는데 물론 집행유예 받고 나서 또 안 하죠. 그 다음부터는 철컹철컹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습니다. 집행유예 다음에 또 하면은. 그래서 수작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힘드시면 에이전시랑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더 질문이 이분하시고 네. 좋은 강의 예전부터 잘 들어왔고요. 그 스토리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심화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게임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스토리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힘든 게 그 처음에 파이프라인을 짜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어느 정도로 디테일해야 하는지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큰 사건만 정해놓는데 거기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디테일이 부족해서 더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직접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거 쓰는 게 아니라 또 파이프라인부터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수정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스토리가 처음부터 결말까지 이게 픽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 스토리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을 막 뒤집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감수를 하시는지 그냥 완벽하지 않은 스토리라도 일단 거기에 맞춰서 프로토 컨텐츠를 만들고 하시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해요. 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 있어서. 왜냐면
뭐 되게 전문가시고 천재거나 혹은 되게 완전 베테랑이시고 한다면 한 번에 막 스토리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는 분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되게 엄청난 재능인 거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다 파이프라인 다 완벽하게 갖춰놓고 서브 시나리오 다 갖춰놓고 이제 시작하면 되게 좋죠. 뭐 나중에 수정할 필요 없이 그런 천재가 있다면 정말 부러운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큰 회사들도 수정 계속 하고요. 프로토타입도 몇 번 구경해봤어요. 픽사에서 만든 작품들. 제가 주로 본 건 이제 몬스터 주식회사 이제 프로토타입을 많이 봤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주인공 성격부터 다른 경우도 있고요. 주인공 성격이 진짜 이야기의 흐름이 중심인데 그 성격마저도 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큰 회사도 그렇게 하니까 수정하고 그런 것도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거. 저도 파이프라인 정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수정하고 왔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진짜 12시간, 20시간 작업했는데 그거 날려먹은 적도 있습니다. 파일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요. 쓸 데가 없어서 지워버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그래가지고 억울하죠. 그러면 힘들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심지어 스토리만 쓴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맵도 구현하고 모델링도 준비했는데 그걸 이제 날려버릴 때 이미 대사 쓴 것도 이제 아깝죠. 근데 너무 필요 없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자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 한다면 네, 할게요. 저는 이제 캐주얼 게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통 기획 단계부터 유저들 반응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유저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통계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그런 편인데 이제 스토리가 있는 RPG 같은 경우는 일단 풀 지역이 크지 않은 편이고 통계도 많이 없으실 텐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유저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어느 부분까지 그런 거를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유저들이 좋아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네.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마녀의 샘 지금 3까지 2까지 왔을 때는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되게 훌륭한 그 피드백이었어요. 마녀의 샘 1, 2가 제작이 있어서 엄청나게 훌륭한 피드백이죠. 진짜 몇십만 명이 주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빈도수를 일단 보는 게 제일 좋죠. 물론 캐주얼 게임이든 무료 게임이든 간에 수많은 빈도수 보고 불평이 가장 많은 것부터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빈도수가 가장 많으면 그것부터 가장 주목을 하게 되고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자기 감정이입도 내가 유저라면 진짜 짜증날까 이러면서 이거 힘든데 라고 고쳐주세요 하면 제가 먼저 제일 생각나는 건 귀찮다예요. 당연히 모두가 그렇겠지만 근데 저도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해도 자꾸 머리에 남아요. 이게 싫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귀찮아요 하는데 테스트를 제가 직접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혼자 100시간, 200시간 하죠. 제작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저도 귀찮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 고쳐요. 제가 귀찮으면 이제.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싫다더라 하면은 이제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것보다 적어는 놨고 계속 보죠. 이게 진짜로 귀찮은가? 이러면서. 테스터들 분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귀찮으면 무조건 고칩니다. 제가 물론 능력이 안 되면 못 고치는데 귀찮다고 생각하면 힘들다 혹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무조건 고칩니다. 네. 물론 희생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가진 인력과 시간과 그거에 따라 배분을 해야겠죠. 네. 다음, 마지막. 게임을 시공할 때 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네. 게임 대상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하고 네. 구글 예를 들 때 개발자 콘솔에서 판매가에 대한 부가가치를 설정을 하고 네. 이후 연말정산을 할 때 게임을 팔아서 얻은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인 거주가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게임 대상이 통신 판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대식으로 얘기가 갈리고 해외 시장에서 게임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작자분께서는 이러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많이 눈물 났습니다. 지금도 짜증나요. 혼자 회계 처리하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애플은 거의 수익이 이제 작년 여름 마셈 2부터 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마셈 1 때는 안드로이드만 수익이 있어가지고 안드로이드 위주로 했는데 또 애플도 다르더라고요. 또 요구하는 게 또 송금 받을 때도 뭐 인보이스도 요구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일단 통신 판매업이나 뭐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 뭐 내가 통신 판매업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날 단속할 건 아니에요. 단속 안 해요. 왜냐면 소규모들은 이제 단속을 안 하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스토어 개발자 등록할 때 통신 판매업 그거 있어야 하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서류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그때 가끔씩. 그거 없다고 뭐 게임 출시 못하는 건 아닌데 있어 놓으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되게 아까웠는데 예, 있어 놓으니까 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세금 정산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은 이제 거기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회계사분들 있잖아요. 컨택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규모가 작으시면 혼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할 게 없어요, 혼자 있으면은. 근데 이제 억대 넘어가시면은 이제 할 게 많아집니다. 문서만 해도 거의 책 한 권 수준에 나오는 그런 수준이 나올 수도 있고, 책 한 권 좀 오바지만 아무튼 제가 받은 회계사한테 받은 문서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저 마셈 2 그거 처리할 때 회계 비용만 한 12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건 처리하는데. 그 정도로 규모가 많아지면 혼자서는 절대 못하니까 회계사 컨택하셔가지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 외에 간단한 부가가치세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쉬우니까 그 정도는 네 그거는 공부하셔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귀찮죠. 원천 직원이나 외주 있으면 원천세 꼬박꼬박 처리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뭐 난이도는 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규모 커지면 회계 부채기만 발언이지만 회계사 쓰시면 지금 저도 지금 회계사 분이 지금 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 아파 죽겠네요, 진짜. 네. 제가 세금 전문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 뒤에 분, 네. 저는 입문자인 한데요. 제가 비상업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사운드에 관련된 작업을 인터넷에서 긁어서 사용했었는데 네. 혹시 이 상업적으로 게임을 만들게 됐을 때 네. 라이센스 뮤직을 어떻게 하셨는지 뮤직이나 효과음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라이브러리 사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외주로 할까 하다가 한 건당 3만 원 받더라고요. 효과음 하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효과음을 그 사람들도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서 넣더라고요. 근데 그게 찾는 시간의 비용이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한 단가는 잘 모릅니다. 물론 그러니까 BGM은 되게 많이 해봤는데 효과음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비용 때문에 그냥 라이브러리 사가지고 제가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셈2 때는 라이센스 프리라는 음악, 그러니까 한 3, 4만 원만 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론 작품 수 제한이 있지만 그런 음악들을 사서 이제 썼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이제 라이센스 12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셔서 이번에는 OST를 직접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초반 라이브러리 사고 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프리 사서 하다가 지금은 직접 자체 제작으로 하는 이제 그런 조처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그 NCS 뮤직을 직접 제작자랑 실제로 컨택을 하셔서 쓰신 건가요? 네, 저 작곡가분들이랑 해서 제 취향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만 제가 작업을 맡겼습니다. 왜냐면 모르잖아요. 아무리 유명 업체라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평균가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다들 다 마녀회사 아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세계관도 잘 아시니까 분위기도 잘 아셔서 먼저 이것저것 제가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버전도 막 3, 4가지로 막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이번에는 좋은 분들 만나서 이제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직접 컨택해야죠. 심지어는 제가 멜로디까지 제가 써서 줄 때도 있어요. 나름. 혹은 이제 멜로디 안 쓴다면 레퍼런스 찾아서 주는 것도 좋죠. 레퍼런스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 혹은 이제 뭐 싸한 느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상한 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레퍼런스 꼭 구체 제일 가까운 거 찾아서 드려야 돈 안 날리고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녀회생 같은 경우, 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 번역을 하실 때 처음에 번역을 했다가 번역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돈을 들여서 업체를 주신 걸 알고 있어요. 네. 이 번역을 하실 때 이런 업체 같은 거는 어떻게 보여요? 어떤 업체 이용하시나요? 뭐 인디 개발자분들은 뭐 라티스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전 라티스는 잘 모르겠고요. 안 해봐서. 물론 뒷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저가 하는 데는 마리뮤라는 데가 있는데 체계가 이제 담당하는 번역사분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곧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가를 이제 당당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퀄리티도 그만큼 좋고요. 소개받아서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은 물어봐 주세요. 네. 나한테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말씀하신 저는 마림이라는 데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제 거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홍보라고 해야 되나? 어비스리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매싱 더 배틀 혹시 아시나요? 한대훈 대표님 게임인데 스매싱 더 배틀하고 던전 지키기 일본이랑 한국에서 1등한 데 하고 아무튼 1등 찍은 게 많아요. 거기서 한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신뢰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질문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슬슬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하시는 일도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